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집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글쎄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씻는 이 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니 이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현재 이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환경단체 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수돗물 발암물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믿고 쓰고 있는 수돗물, 그런데 요즘 이 수돗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돗물 발암물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어떤 가정에서는 집에 있는 모든 수전에 필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평소에 채소를 씻을 때 수돗물로 씻었었는데 이제는 생수로 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는 최근 공동조사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수돗물 녹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구, 경북 8곳과 부산 8곳, 경남 6곳 등 총 22곳의 가정집과 상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정밀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무려 대구 2곳과 부산 1곳, 경남 3곳에서 녹조에 의해 발생하는 발암성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청산가리의 최대 200배의 독성을 지닌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고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며 여성 난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식 독성을 띠고 있어서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 등에선 관련한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리터당 0.17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는데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먹는 물 기준에 무려 5.8배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김해시 내동에서도 기준치 2배 내외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즉 일반 가정집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이러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이렇게 무서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심지어 가정용 정수기로 거르고 끓이더라도 완전히 없애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데요. 환경단체는 논평에서 이러한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유속이 10배 느려졌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호구조물 때문이며 그 물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해 강을 뒤덮었다. 녹조 독소가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사회 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의 수돗물이 결국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이라는 건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는데요. 낙동강권역 정수장 10곳의 수돗물을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분석법 둘 다 활용해서 분석했지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환경부가 오니까 이 마이크로시스틴도 도망간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결과 차이가 나왔을까요? 결국 이 검사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환경부에선 본인들의 검사법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자, 환경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건 시험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환경단체가 활용한 분석법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 독소 분석법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표시 한계가 0.3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0.3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서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대한하천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수는 환경부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면서 정량 한계와 검출 한계에 대해 환경부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도 필터 구입에 생수 사재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는 없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낙동강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낙동강 인근 농산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금강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쌀, 배추, 무에서 무려 청산가리 독성의 100배에 달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쌀에서는 킬로그램당 2.53에서 3.18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는데요. 어른 한 명이 하루에 쌀 300g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간병변은 허용치의 최대 2.48배, 생식 독성은 최대 8.83배 초과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수돗물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 농산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답답한 건 어쨌든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나서서 이럴 게 아니라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이 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확실한 답변을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련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농업용수와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소의 잔류 기준이 아직 없다는 건데요. 식약처 관계자 또한 마이크로시스틴은 기준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험법 확립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오는 11월 말까지 쌀, 무, 배추에 대한 검사법 모니터링을 완료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전에 수확하는 쌀, 배추, 무는 어떡하나요? 이미 다 유통되고 난 후의 일일 텐데 그때까지 그냥 먹던 대로 살던 대로 뭐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대구,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현재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논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씻고 있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 환경부의 분석 결과와 환경단체의 분석 결과 사이에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중요한 건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낙동강도 살아나고 수돗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